정보회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동부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먼저 같이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연말에나 연초에 이제 지난해는 뭐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예, 그렇죠. 다사다난 한자어로는 뭐 일사자인데 사실은 지난해는 죽을 사자가 네,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증권시장, 자본시장 참여하시는 분들 주변에 보시면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네. 올해는 제발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될 텐데. 뭐 일단은 작년에 뭐 3월 달에 완전히 엄청나게 힘든 잘 아시잖아요. 시기였다가. 예. 이영로 차장님 주변과 제 주변이 또 교차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참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V자형의 네. 어떤 급반등 내지는 그걸 또 연말까지 이어오고 있고 네. 아직까지도 잔여 여파가 남아 있다 네. 이렇게들 기대하잖아요. 올해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어떤 걸 먼저 준비하셨을까요? 예, 저희 작년이죠. 작년 3월 달에 증시가 폭락을 하고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글로벌 이슈 때문에 전 세계 자금이 엄청나게 풀렸어요. 계속 풀고 자금을 엄청 풀고 그래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 공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많은 유동성을 갖고서 작년에 좀 많이 뛰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유동성 자금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 IPO 시장도 되게 상당히 뜨겁게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그 자금 많이 들어온 자금들 IPO. 근데 아시다시피 IPO를 투자하게 되면은 우리 청약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른바 공모주 청약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공모주 청약을 하더라도 얼마 못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 못 받아서 뭐 1억을 집어넣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청약돼 가지고 그 나오는데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이제 봐가지고 네. 똑같은 이제 IPO나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는 스펙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근하게 스펙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네, 그러니까 예. 실제 수익률은 스펙이 상당히 높고 네, 예. 실제 뭐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냥 기분만 좀 좋을 뿐이죠. 네, 그렇죠. 몇 주 못 받았지만 네. 뭐 계좌에 보면 수익률이 그래도 뭐 네. 이른바 상장하는 날 따상되면은 그렇죠. 뭐 몇 100%가 몇백 프로 이렇게 그렇죠. 수익률 나오고 그러니까요. 10주라도. 네. 10주가 어디예요? 그 10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지만 들어가는 금액 대비 이제 나오는 수익률이 네. 그걸로 따지면 되게 좀 적죠. 그렇죠. 물론 그런데 뭐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높을 수도 있지만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에요. 네. 근데 실제 이제 수익률은 스펙에 그 투자를 하시거나 스펙을 만약에 접하셨던 분들은 네. 은근히 이제 짭짤한. 네, 그렇죠. 작년에 한 17개 정도 종목이 이제 스펙 합병 스펙이?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스펙이 시작될 때보다 이제 가장 두 번째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게 올해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워낙 많은 유동성 네, 예, 그렇죠. 자금들이 증시를 기웃거리기 때문에. 네. 근데 스펙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SPAC라고 하는 스페큘레이 뭐 목적을 하는 그렇죠. 약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 예. 상장시키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투자자들을 먼저 모아서 주식을 그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상장을 시켜놓고 그 적당한 회사들을 물색을 해서 그 회사들이랑 합병을 해가지고 우회 상장 개념으로 증시에 들어오게 되는. 근데 이제 인수합병 대상이 꼭 상장되어 있는 기업만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상장되는- 안 돼 있어야지만 안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안 돼 있어야지 상장의 효과를 누리니까. 네.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뭐 어떤 기업 스펙들이 조금 높들어졌나요? 예, 일단은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이제 유안타 제3호 스펙입니다. 신규 예, 예. 유안타 제3호 스펙. 예, 예. 유안타 3호 스펙 같은 경우는 이게 기존에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네. 클래시스. 네, 상장되어 있는 미용 의료기기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나요?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클래시스라는 이 회사가 스펙으로 상장이 됐었는데요. 과거에.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핫했었죠. 2,000원 스펙은 2,0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17,000원까지 올라갔었던 건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클래시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그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유안타 3호 스펙이랑 합병하는 회사는 이제 합병 승인이 떨어졌죠. 합병 승인이 떨어지는 회사는 제이시스 메디컬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제이시스 메디컬 제이시스 메디컬이요? 예. 예, 이제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 이제 포텐자라는 그 의료 장비를 통해서 예, 이제 그 고주파 의료 장비인데요. 이게 1년 6개월 정도 출시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상황에서 우리 피부가 하면 많이 보이는 장비들 중에 하나겠네요. 이제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 엄청나게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깔리고 있고 그 깔려가지고 이제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이거를 가서 피부과에 가서 한번 시술을 받아봤답니다. 그렇죠. 보통 네. 주주분들이 네. 사실 뭐 의료용 장비 중에 이제 치과용 장비 같으면은 치과 가면은 한번 물어보시더래요. 예.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회사의 네. 그 제품이 있는지 네. 당연히 물어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있으면은 괜히 기분 좋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가서 이제 시술을 받았거든요. 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좋으시겠. 팔이 안으로 굽는데 나쁘다고. 이때는 이제 투자하기 전이셨고 저는 몰랐는데 이걸 하고 났는데 되게 좋다.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의료 장비 같은 경우 이게 의료 장비 같은 경우 장비 한번 팔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 성장성이 조금 힘들죠. 네. 예, 그래서 초기에 많은 의료 장비가 깔렸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이 쉽지가 않을 텐데 이 제이시스 메디컬의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그 촉 같은 앞에 이렇게 갈아 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모품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거를 갈아 껴가지고 시술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매출이 이제 기대되고 있고요. 또 하나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게 힘들었었지만 의외로 신경정신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이런 쪽이 엄청나게 화랑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년도 대비 한 최소한 뭐 10% 이상씩 다 상승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왜냐면 이 마스크를 접촉하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네. 저도 연휴 기간 동안 피부과를 가봤어요. 네. 뭐 다른 거 아니라 여기 코에 이제 뾰루지라 그러죠. 이게 네.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더라고요. 네. 염증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데 가봤더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격리 사회적 네.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계속 많은 네. 문전성시.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미국 SDT 가이드라는 이런 쪽에서도 이제 2020년 핫한 제품으로 이제 추천을 받았고요. 포텐자 고주파 치료기라는 게 예. 제이시스 메디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게 자세히 제품이 설명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제이시스 메디컬 홈페이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얘네들이 만든 의약품의 포텐자 같은 저렇게 생겼나 보죠. 저렇게 저 의료 장비고요. 따로 이제 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같은 개념으로 의료 장비 이제 포텐자라는 장비 쪽에 대한 다른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좀 나와 있고요. 이게 뭐 주름 개선 효과라든지 피부 미용 이렇게 해서 이 침이 딱 들어가가지고 피부에 진피층이 살짝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 지금 이게 시술 원리인데요. 약간 마이크로 니들처럼 조금 미세한적이군요. 예. 들어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고주파를 발생하게 되면은 피부가 탄력이 개선돼 가지고 되는 치료. 그러니까 좀 효과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 사진을 보니까 네. 꼭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네. 저게 이제 붉은색의 사람의 진피층을 얘기하는 거고 피부죠. 네. 이게 약간 가늘한 바늘로 이제 넣어서 네. 고주파를 해서 뭐 활성화시킨다. 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피부가 탄력을 유지하게 이렇게 저 만들어지는 그림이 거죠. 꼭 그 치킨 보면은 염지를 잘해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 치킨 염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 닭의 피부가 좀 두꺼워서 근데 저렇게 바늘을 퍽퍽 찔러가지고 안에다가 그 염지를 잘하는 기술이 치킨 회사의 그 노하우. 네. 이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하여튼 저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아프면은 네.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근데 이제 아픈 거나 이런 게 거의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치료기이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대 이상 팔리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좀 많이 팔리는 이런 형태인데 근데 이제 장비 팔아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들 아까 뭐 제품인데 예. 그것들을 앞에 계속 보였던 그 침, 니들. 니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죠. 일회성이기 때문에 네. 계속 바꿔서 써야 된다. 주사기 바늘을 재사용할 수 없듯이 네.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런 추가 매출이 예. 또 발생할 수 있군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아니, 재작년이죠. 재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260억 정도 3분기 재작년 26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지만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매출이 잘 나왔다. 예, 매출액이 어.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아, 급속하게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인다. 물론 네. 그게 이제 스펙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죠. 보통 기업이 보면 이제 IPO 기업 공개를 하기 전에 약간 그 외형을 좀 이쁘게 만듭니다. 그죠?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건지 아니면은 진짜 리얼하게 늘어난 건지. 진짜 리얼하게 늘어난 거죠. 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포텐셜한 그 장비가 출시가 되고서 본격적으로 출하가 작년에 일어났던 부분들이고요. 네.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 관계 회사들, 그러니까 의료 장비를 도입하는 회사들의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꽤 많이 깔리고 있어요. 몇백 개씩 이제 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올해도 지속적으로 가고 향후 몇 년간은 갈 거고 또 미국과 유럽 수출 쪽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 네. 장비를 이제 쭉 깐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리스 형태가 되는지 아니면 네. 또 뭐 리얼하게 대당 뭐 어떤 이 자금 결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네, 그렇죠. 정보 접근이 굉장히 어렵는데 스펙이 일단은 그것을 일차적으로는 검증을 좀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상장되기 전에 항상 기본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괜찮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합병이 해도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스펙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초기에 이제 합병 승인이 제대로 떨어져야지만 그렇죠. 일단 1차적인 관문은 넘어간 겁니다. 네. 그 합병 승인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그 문제가 이제 그 주주들이 다 합병 승인을 통과시켜야지만 네. 이제 두 번째 산을 넘는 거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인 관문 같은 경우는 끝까지 아무 이상 없이 상장된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 그 일부 또 물량이 출회될 수는 있는 거지만 네. 그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잘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작년 12월 28일경쯤인가요? 이게 합병 승인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합병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를 해도 괜찮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규모 정도로 되는데 이 현재 올라간 가격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5천억 정도도 가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펙은 보통 기준가라는 것들이 2,000원? 시작을 2,0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2,000원으로. 예. 그래서 나중에 스펙이 인수합병이 안 되면은 청산할 때 이제 2,000원 다시 돌려주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4,000원 된단 네, 말이에요. 예. 유한타 제 3호 스펙이. 네, 예.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쳤을 때 여기 네.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 건지 그냥 예. 단순히 그 재료가 뭐 이러이러한 그 JC 케미칼이라고 하는 JCS 메디칼 네. 이름이 어렵네요. JCS 메디컬을 합병 승인한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오른 건지 아니면은 진짜 값어치가 좀 올라가서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지 요거 예. 좀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현재 그 가격이 올라와 가지고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또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5천억 정도까지도 충분히 지금 시가총액 스펙이니까 185억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예. JCS 제이시스 메디컬이 메디칼이 이제 발행 주식 총수가 이제 6,993만 주 정도가 됩니다. 6,900, 예. 7천만 주 잡고. 예, 이게 이제 그래서 현재 스펙의 가격인 4,390원 정도를 그 해서 계산했을 때 보게 되면은 3,070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근데 이제 기존에 유사한 업종 중에 상장되어 있는 네. 클래시스 클래시스가 얼마? 거의 1조 가까이 됩니다. 1조 원. 그래서 지금 이 회사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성장해 있는 기업이고요. 네. 지금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갖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그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가 괜찮을 것 같다. 예. 오케이. 지난해 스펙이 몇 개 정도 들어왔나요? 지난해 그러니까 17개 정도. 17개 예. 스펙. 그중에 지금 합병 승인이 나고 잘 순항하고 있는 것들은 그 합병승이 이제 상장된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스펙은 수시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도 몇 개가 좀 들어올 예정이 돼 있고. 예정이 돼 있고
제가 지금 전체적인 스펙 상장된 기업들을 지금 다 조사는 하고 있는데 네. 어, 다 알 수는 없겠죠, 저거. 그래서 저는 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펙 전문가. 그래서 이제 뭐 합병 하여튼 상장이 스펙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 이영론 차장을 통해 가지고 저희 네. 코너에 주기적으로 자주 언급을 해드리니까 스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영론 차장 나오실 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또 지난 연말에 네, 예. 시간 외 거래의 특징주라는 네. 것 중에 스펙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거 얘기 먼저 연이어 해볼까요? 예.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KB 17호 스펙하고 키움 5호, 삼성 스펙 2호, KB 제 20호 스펙이 상한가 근접한. 이게 몇 호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참 관심이 별로 안 가지는데 네. KB 17호 스펙, 네. 그다음에 키움 5호, 삼성 2호, KB 제 20호. 20호. 예, 이렇게 이제 뭐 상한가 거의 근접했죠. 9%대 다들 이제 상승해 버렸는데 마지막 거래일 날 시간의 거래에서 네, 예. 저도 놀랐습니다. 왜 쟤네들이 왜 가지?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뭐 합병승 있는 거나 이런 종목에 대한 발표가 난 게 있나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없습니다. 노출된 게 없나요? 예, 예. 저게 이제 저기 스펙들이 어디랑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일단은 전자공시? 전자공시에 이제 상장을 하게 돼 있고요. 네. 내부적으로 전자공시에 상장하기 전에 홈페이지 나오지는 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랑 뭐 합병을 위해서 정지 들어간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네. 예, 그때 이제 공시가 먼저 되고요. 합병 승인이 떨어졌을 때 또 합병 승인에 대한 떨어졌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공시가 나오고 합병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공시가 나오고 안 될 경우는 이제 주가가 또 이제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 뭐 증권사에 전화해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동부는 없나요? 있죠. 있어요. 예. 네. 있겠군요. 그래서 뭐 이거부터는 이제 또 스펙마다 각자 고유의 이제 합병할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KB 같은 경우는 뭐 소프트웨어, 신재생, 뭐 기타, 미래 성장 동력, 인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성 2호 스펙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뭐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전자공시에 보게 되면은 스펙에 대해서 이제 사업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상세하게 좀 나옵니다. 네. 그 종목군들로 합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스펙. 과거에는 한때 잠깐 유행을 하다가 네. 원체 사그라졌다가 지난해 이제 증시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이제 유동성이라는 것들이 몰려들면서 돈이 몰려들면서 이제는 스펙도 관심권에 들어온다. 네. 좋아요. 올해 연초에도 또 계속 관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핫하게 이슈가 했던 작년에 이슈됐던 니콜라. 니콜라. 미국, 예. 네. 미국의 니콜라 그 회사가 스펙으로 상장됐던 회사입니다. 그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좀 니콜라 이제- 지금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뭐 이제 그런 우리 한국에서 그 핫하게 스펙으로 상장해가지고 핫하게 잘 가고 있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클래시스라는 네. 종목이 있고요. 예. 이 우회 상장이 상당히 까다로워지면서 이 백도어라고 하는 게 네. 한때 이제 시세 조정에 그걸로 이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깐깐해지면 다 일로 또 옮겨 다니는군요. 예. 자, 여기까지 스펙 관심 많습니다. 하여튼 몇 호라서 이제 숫자만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소문으로 들었어. 한번 가볼까요? 지난 연말에 또 풍문이 무슨 얘기가 나왔던가요? 우리 가장 핫한 거는 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GC 녹십자가 GC 녹십자, 모더나에 대한 생산에 대해서 합의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녹십자가 모더나에 대한 이거를 위탁 생산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결정 핫한- 났나요? 예, 결정 결정 났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많이 반응을 할 것 같고요. 네. 한국에서 보면은 바이오 백신부터 해가지고 치료제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진짜 소프트 파워의 상승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백신을 위탁 생산하려면은 데이터 맵, 시퀀스가 정확히 다 연결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될 텐데 그냥 아무나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 막 그 해킹도 지금 시도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저 데이터 맵 어떻게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탁 생산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말씀하신 우리의 위상과 네. 우리의 뭐 여러 가지 그 지위적인 것들이 독출나게 인정받는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럼 녹십자도 같이 연결이 될까요? 좀? 녹십자
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얘기 나왔을 때 녹색 그룹 전체가 다 움직였었는데. 네. 예. 근데 이미 또 소문이 나가지고 네. 추가로 먹을 게 있을까 모르겠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치료제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치료제? 예. 치료제. 셀트리온인. 셀트리온? 예. 네. 셀트리온 무슨 얘기 좀 안 드립니까? 일단은 이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올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40일 안에 허가가 나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예, 그게 저희 1월 달쯤 1월 달 말 안에 네. 좀 허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게 허가가 됐을 경우는 그 또 다른 이제 영역대가 이제 진입이 되지 않을까. 예. 처음으로 이제 치료제가 나오는 거고요. 네. 예. 백신은 맞고 적응시키고 확산시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이거는 이제 각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환자들한테 직접적인 투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요, 마이틴. 근데 그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좀 공개해 달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데이터를 아직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 기본적인 거는 제가 공개된 걸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 예, 하여튼 네. 그러면 거기까지. 네. 뭐 추가로 또 뭐 보이는 건 없죠? 그렇게 슬쩍 하나 흘려놓고 가시더라고요. 혹시 나가시다가 생각나면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종목 오늘 또 뭐가 있는지. 첫 거래일인데. 네. 자, 정보회의 잠깐 들어봤고요. 오늘 스펙 중심으로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동부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